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제가 책을 정리하고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올리면 항상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옌마드님은 평소에 어떤 루틴으로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 노트는 어떻게 쓰시나요?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책을 읽는 루틴, 전자책과 종이책의 차이점, 독서 노트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독서 노트 템플릿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전자책과 종이책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종이책의 장점은 뭘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날로그 감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면서 책의 촉감과 종이의 향기를 느끼는 과정이 은근히 기분 좋거든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종이책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만큼 단점도 너무 확실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읽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 전에 누워서 책을 읽는다던가 지하철에서 서서 책을 읽어야 할 때 어떤 자세를 해도 불편해요. 들고 다니기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종이책은 집에서만 읽고 밖에 가지고 나가지는 않아요. 밖에 나가거나 여행 갈 때는 무조건 전자책. 그럼 전자책은 어떨까요? 우선 저는 전자책을 절대 휴대폰, 태블릿, PC로 읽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유혹거리가 많아요. 책을 읽다가도 카톡 알림이 뜨고 인스타 좋아요 알림이 뜨고 그러면 눌러보고 싶잖아요. 한번 클릭하는 순간 몰입이 확 깨지거든요. 저는 전자책을 뭐로 읽냐면 짠! 이북 리더기로 읽습니다. 이북 리더기는 용도가 정말 딱 책만 읽을 수 있는 기기라서 종이책 읽을 때처럼 온전히 몰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구매한 리디페이퍼 4세대인데 지금은 이게 단종돼서 못 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예스24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크레마 페블이라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이에요. 보시면 사이즈 차이가 꽤 있죠? 태블릿이랑 비교했을 때 이북 리더기가 상대적으로 확실히 눈이 편하네요.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읽을 때나 어두운 곳에서 읽을 때는 화면 밝기도 켤 수 있고 인상 깊은 부분에 밑줄도 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가볍다는 거. 휴대성이 진짜 미쳤어요. 제 휴대폰이 아이폰 16 프로인데 무게가 199g이거든요. 근데 이 크레마 페블이 139g이니까 제 휴대폰보다도 가벼운 거예요.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종이책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요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350페이지짜리거든요. 무게를 재보니까 500g이 넘어요. 근데 이 이북 리더기는 책 한 권이 아니라 5권을 담든 10권을 담든 50권을 담든 무게가 똑같잖아요. 그게 최고 장점이에요.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읽고 싶은 책들을 꼭 챙겨가는데 캐리어에 3-4권씩 담으면 엄청 공간 차지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들 다운로드 받아놓고 비행기에서 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을 다 사서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북 리더기 회사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예스24는 크레마 클럽을 월 5,500원에 구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전자책은 다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신간이랑 베스트셀러도 꽤 올라와 있는 편이라 5,500원 안 아까워요. 갑자기 읽고 싶은 책이 생겼을 때 바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전자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 여기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없다 그러면 예스24에서 전자책을 구매한 뒤에 리더기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책이요 진짜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적응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전자책으로 읽은 책 중에서 와 이건 진짜 내 인생 책이다, 꼭 소장해서 나중에 내 자식도 읽게 해주고 싶다 싶은 책이 있으면 종이책을 사서 소장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종이책과 전자책은 확실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상황에 따라 골라서 읽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집에 앉아서 읽을 때는 종이책, 누워있거나 자기 전 어두울 때, 밖에 나가거나 여행 갈 때는 전자책. 근데 아무리 전자책이 편하다고 한들 저도 그 종이책의 감성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서점 가서 종이책을 잔뜩 사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독서 루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루틴이 뭐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계획을 해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절대 어려우면 안 됩니다.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쉬워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에 이 책 한 권을 꼭 완독해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면 행동하기 어려워요. 언제 이 한 권을 다 읽나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기 때문에 계속 내일 읽어야지 하면서 미루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10페이지 읽기,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15분 읽기, 이런 식으로 부담 없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중간중간 비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하루 24시간 중에 독서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출퇴근하는 시간이든 회사 점심시간이든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뛰는 시간이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에 독서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을 읽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오디오북을 틀어둡니다. 당연히 운전하면서 100% 집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틀어두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내용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 무의식에 남더라고요. 보통 운전하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시간에 오디오북을 들으면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어디에 치는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밑줄 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제 마음에 와닿거나 좋은 문장이 있으면 전부 밑줄 찍찍 그어가면서 읽는 편입니다. 저는 책을 깨끗하게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 오히려 지저분하게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줄 친 문장 중에서도 나 이 문장은 정말 오래 기억하고 싶다,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싶다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 페이지에는 인덱스를 붙여서 나중에 바로바로 펼쳐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책 읽을 때 너무 집중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타이머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 타이머도 괜찮고요. 저는 타이머로 딱 10분을 맞춰두고 진짜 딱 이 10분만 내가 집중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이 방법이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독서 루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책을 읽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도 항상 책이 잘 보이게 책상 위에 올려두시고요. 어딜 가든 가방에 책을 넣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독서 노트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책을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내면 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뇌는 금방 까먹어버리거든요.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야 그 책을 온전히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서 노트를 쓰면 기억이 훨씬 장기적으로 남는다고 해요. 우선 저는 독서 노트를 노션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독서 노트 쓰는 것도 쉬워야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션으로 쓰는 거예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다 연동이 돼서 저는 업무부터 콘텐츠 기획, 결혼 준비까지 다 노션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사용하는 독서 노트 템플릿은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템플릿 사용하는 방법이랑 구성 쭉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남겨둔 링크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이 복제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고 개인 페이지에 추가해주시면은 여러분 노션에 이 페이지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랑 내용도 다 수정 가능하거든요. 제 이름 이렇게 지우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부킷리스트 있죠? 내가 앞으로 읽고 싶은 책들을 적어두는 거예요. 새 페이지 누르고 책 제목 적고요. 분야는 제가 여기 적어둔 것들 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분야가 없다 하시면 직접 작성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저자 이름 적고 추천인이나 읽고 싶은 이유를 적어둡니다. 이 부킷리스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뭐부터 읽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저는 그럴 때 읽고 싶은 이유랑 추천인을 보면 뭐부터 읽을지 선택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가 슈독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읽는 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아래에 지금 읽고 있는 책으로 이동이 됐죠. 클릭해보면 이렇게 빈 페이지가 뜰 거예요. 우선 위에 있는 것들부터 채워줍니다. 읽기 시작한 날짜, 출판사, 총 페이지, 그리고 그 중에 지금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 적으면 내가 얼마나 읽었는지 퍼센테이지로 떠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책 표지는 예스24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받아서 올려주시면 돼요. 한 줄 평 간단하게 적고 별점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독서 기록 템플릿 보이세요? 눌러보면 짠! 이렇게 제가 만들어둔 독서노트 템플릿이 불러와져요. 저는 항상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쭉 보고요.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뭐가 궁금한지를 적어요.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읽은 후에는 내가 느낀 책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 책 읽기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뭔가 실행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죠. 책에서 실행으로 옮겨보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낀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밑줄 쳐둔 좋은 문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똑같이 옮겨주시면 나중에 보기 편하겠죠. 여러분, 제가 문장 수집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장 수집은 오히려 전자책이 더 쉬워요. PC에서 제가 밑줄 친 문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복붙하면 되거든요. 근데 종이책은 일일이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밑줄 친 부분을 휴대폰으로 찍어요. 그리고 사진에서 텍스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노션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진짜 꿀팁이죠. 자, 그리고 책을 다 읽었으면 상태를 완독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맨 아래 완독한 책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진짜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독서노트예요. 여기 제가 예시로 독서노트 작성한 내용도 남겨뒀거든요.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고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문장들은 한눈에 보고 싶어서 이 템플릿 위에 문장 수집 노트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독서노트에 쓰셔도 되고 저처럼 이 문장 수집 노트에 쓰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들어가면 이것도 제가 예시로 몇 개 남겨뒀거든요.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콜아웃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생겨요. 여기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 수집 노트에 좋은 문장들을 다 담아놓고 하루 날을 잡아서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필사를 하는데요. 그 문장을 하나하나 곱씹는 시간이 얼마나 힐링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책 읽을 때 지키는 독서 루틴 그리고 독서노트 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 않고 뭐든지
영상으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물론 영상이 편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저는 텍스트만이 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승현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쉽다. 사람들은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면 책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얘기는 다 똑같지만 책 속에 있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몇 권만 읽어도 남이 안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번 영상 보시고 독서를 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